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옆에 보시는 차량입니다. 8년 만에 풀체인지 돼서 정말 오랜만에 선보인 차량인데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라인업의 가장 막내 모델 2세대 이보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간단히 좀 이보크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고 좀 디자인이나 뭐 성능 같은 것들을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도에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서 처음 소개됐던 LRX 컨셉카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차량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3년 후에 2011년에 5도어 SUV 모델로, 크로스오버 SUV 장르의 모델로 처음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워낙 조금 강렬한 스타일, 그동안에 이제 랜드로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한 번에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뭐 LRX 컨셉과 디자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던 점도 눈길을 끌었던 요인이겠죠. 그 이후에 이제 5도어 모델뿐만 아니라 2도어 쿠페 모델, 그다음에 2도어 컨버터블 모델까지 세 가지의 라인업으로 판매가 됐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2세대 모델 이 이보크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그 2도어 쿠페 모델과 2도어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됐습니다. 그만큼 뭐 판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시장의 반응도 약간 좀 좋지 않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플랫폼 자체도 완벽하게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제 개발이 된 차량이 이보크인데요. PTA, 그러니까 가로형 엔진이 가로로 탑재되는 이러한 새로운 모듈형 플랫폼을 통해서 이보크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든지 제규어 이페이스 같은 모델의 플랫폼으로도 차세대 모델에도 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 덕분에 이제 강성이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13% 정도 기존 모델보다 차체 강성이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고스란히 뭐 승차감이라든가 정숙성 그리고 주행 성능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4371, 전폭이 1904, 전고가 1649, 그리고 휠베이스는 2681mm입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전장 같은 경우 16mm, 전폭은 4mm, 전고는 14mm가 더 높아졌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21mm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요즘의 변화 추세보다는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이보크 같은 경우에 이 컴팩트한 차체가 기존의 랜드로버 고객들이라든지 처음 이제 랜드로버의 차량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에게 이 컴팩트한 차체가 상당히 좀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내부적인 평가 때문에 차량의 크기를 크게 늘리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크기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 휠베이스만큼은 가장 크게 늘리면서 이 실내에 특히 2열 공간에 무릎 공간을 상당히 좀 넓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 차후에 출시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도 고려돼서 개발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차량을 뭐 전기차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만들 때 기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아래 하부에 설치되는 이 배터리 때문에 뭐 뒷공간이나 뭐 적재 공간이 다소 좀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동화 모델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돼도 뭐 실내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거나 적재 공간이 줄어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보크의 그 변화된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체인지만큼 좀 변화의 폭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루프 라인이라든지 측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보크의 디자인 형태를 좀 따왔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 벨라를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헤드램프나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벨라 적용된 것들은 많이 좀 따왔죠. 기존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이 램프가 추가되어 있는 부분도, 헤드램프에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이 육각형 모양의 허니컴 형태의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도 벨라에서 많이 좀 채용되어 온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보크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특징도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는데요.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지로버 라인업답게 오프로드 성능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외관 디자인에서도 오프로드의 성능 이러한 특징을 좀 강조하게 이렇게 하단에 좀 스키드 플레이트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차량
후면에 봐도 이 리어 범퍼에도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가 아주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하단이나 헤드램프 주변이나 이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 그리고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 곳곳에 이제 블랙 가니쉬가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에 좀 디자인 포인트를 좀 주고 있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측면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미러 하단에 이렇게 블랙 가니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도어 손잡이 부분인데요. 이제 보통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완전히 이제 들어가 있다가 시동을 켜면 이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운전자를 반겨주듯이 나와서 잡기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문을 열게 되면 이 도어 손잡이가 나오면서 이 차량의 도어 하단에 동그란 형태의 이 랜드로버 조명을 비춰주게 됩니다. 웰컴 라이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라이트 기능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 이보크 같은 경우에도 이 뒷모습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죠. 특히 이제 낮아지는, 처음엔 높다가 점점 뒤로 오면서 낮아지는 이 루프라인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리어 램프 사이를 잇는 이 블랙 가니쉬가 추가된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퍼 상단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위치를 하면서 오프로드 분위기도 좀 내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도 전동식으로 개폐가 되고요. 적재 공간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 이 밴드가 있어서 작은 수납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공간도 있고, 좌우에 또 러기지 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보크의 실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내부 디자인 역시 상당히 벨라와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급 모델을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 이런 고급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터치패드 듀오라고 불리는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 창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첨단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터치 방식으로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 모드도 이 부분에서 바꿀 수가 있고요. 공유장치 기능까지 모두 다 통합되어 있어서 차량의 모든 기능을 다 이곳에서 좀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센트페시아나 이 기어노브 주변에 버튼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을 좀 찾아보면은 이 라디오 전원을 켜고 또 볼륨을 조절하는 요 다이얼, 그리고 공조장치의 그 바람 세기, 그리고 온도를 조절하는 요 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물리적인 버튼들을 이 부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 창 위에 두꺼운 유리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터치 감도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러한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햅틱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메뉴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메뉴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지만요. 아무래도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시승기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터치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다 보면은 아무래도 물리적인 버튼이 있는 것보다 조금 주행하면서 조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능이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주행 중에 이제 전방을 본 상태에서 버튼을 찾기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다. 하지만 첨단의 분위기를, 디지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단연 압도적인 기능이자 또 편의 장비인 것 같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풀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12.3인치의 계기판이고요. 또 요 상단의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창 같은 경우에는 10.2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티어링 휠 좌우측에도 이제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오디오라든지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살펴보면 이제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인코드 앱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랜드로버 하면은 이 오프로드 성능이겠죠. 이보크 역시 그런 것들이 좀 강조되어 있는데요. 랜드로버의 터레인 리스폰스라고 불리는 다양한 주행 모드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큰 다이얼이 이제 이쪽에 있는 그런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들도 있었지만요. 지금은 터치패드 듀오 이 화면에서 주행 모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모니터 중에 하단의 모니터에서 이 차량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차량의 그림이, 이미지가 나오고 그 하단에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조장치 온도 조절 버튼이었던 이 부분이 이제 차량의 그 모드 전환, 주행 모드 전환 버튼으로 또 바뀌어서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터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 새로운 기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용도로 좀 사용할 수가 있죠. 일단은 메뉴 자체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컴포트, 자갈, 눈길, 진흙 프로그램, 그리고 모래 프로그램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귀찮다 하시면 가장 오른쪽에 오토로 설정하시면 이제 도로 상황에 맞게 주행 모드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제 암레스트를 한번 열어보면요, USB 포트가 2개가 있고요. 그 옆에는 심카드, 마이크로 심 꽂는 슬롯이 있고, 12V 아울렛도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 안에 있는 공간 자체가 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깊이감이 있어서 여러가지 물건을 수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도어 양쪽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한 1리터짜리 물 한 병이 들어갈 만한 그런 넓은 수납 공간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창 하단으로 보시면 뚫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 이런 차량의 구조가 있었는데 이 하단에도 간단한 짐들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제 머리 위 공간을 보시면 거대한 이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프 자체가 열리는 기능은 없지만요,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스크린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뭐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 개방감이 상당히 탁월하다는 점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2열 승객들 같은 경우에 차량의 2열 윈도우 같은 경우에 다소 조금 좁은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 좀 넓은 이 루프 글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개방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뒷좌석에 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시트를 제가 운전하던 상태로 지금 맞춰놓은 상태이지만 무릎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휠베이스가 좀 21mm가 기존 모델보다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이제 무릎 공간을 넓히는데 사용이 됐다, 2열 공간을 넓히는데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 공간 같은 경우는 무릎 2개 정도가 남고요. 제가 지금 키가 170 정도 되는데요. 루프까지 딱 주먹 하나 정도가 조금 나오는 그러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SE 등급인데, SE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좌석에 2열에도 열선 스위치가 있고요. 또 11V 아울렛이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USB 포트는 없지만 12V 아울렛을 통해서 전자기기들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 B필러에 보시면 이 작은 옷걸이들이 좌우에 또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형 이보크 같은 경우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1열에서 느꼈던 이 인테리어 분위기라든지 2열에서 느끼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뭐 자동차라기보다는 하나 조금 가구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이보크 같은 경우에 상위 모델은 이 벨라의 실외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들을 많이 좀 채용을 해오면서 그 고급감을 훨씬 더 높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급감을 높인 실내외 디자인을 통해서 새롭게 풀모델 체인지된 이보크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형 이보크의 경우에는 2개의 디젤 엔진과 1개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시승하는 차량은 2.0L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인데요. 180마력의 출력을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에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제 전기 모터와 엔진이 때로는 전기 모터만 구동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전기 모터가 엔진의 힘을 더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구동해 나가는 차량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따로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브리드라는 트릭에 이 전기 모터도 있고 배터리도 탑재가 되지만 이 전기 모터만으로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오로지 엔진으로만 구동이 되고요. 일부 상황에서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주면서 출력과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도 상당히 좀 가볍고요. 그냥 엔진에 부착하는 추가되는 형태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뭐 크기도 작고 또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특히 유럽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 이 까다로워지는 이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적극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연비 효율이 기존 모델보다 5% 정도 향상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막히는, 도로가 많이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 특히 아주 높은 효율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디젤 엔진은 15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됩니다. 그 이전이라면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덕분에 아주 부드러운 가속을 좀 체험할 수가 있었고요. 또 연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180마력의 2.0 디젤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주행 성능 상당히 좀 중후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가솔린 모델이 좀 경쾌한 느낌을 줬다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지로버 같은 맛을 조금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이전 모델보다 이 서스펜션 세팅이 좀 잘 조율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면의 요철에 따라서 좀 통통거리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신형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에서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과 상당히 흡사한 이 주행 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보크는 랜드로버의 막내 모델이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 형님 모델들을 아주 잘 따라가고 있는 주행 질감, 주행 성능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보크는 터레인 리스폰스라 불리는 이 오프로드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좀 오프로드 성능이 좀 강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타일리시한 도시명 SUV를 추구를 했다면요, 이제는 레인지로버의 패밀리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가까워진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행 모드가 갖춰져 있지만 저는 이 이보크가 본격적인 오프로드와 좀 잘 어울리는가에 대해서는 살짝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그리고 컴팩트한 차체 때문에 쉽사리 좀 오프로드에서 주행하는 모습이 잘 매칭이 되지 않고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사실 이전에 그 상위 모델인 이 벨라를 시승할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요. 이보크나 벨라 두 차량 모두 오프로드 주행보다는 이제 도심에서의 주행에 더 잘 어울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쟁 모델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이보크라는 차량은 워낙 그 성격이, 캐릭터가 독특하기 때문에 쉽게 이 경쟁 모델들을 매칭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차량 크기로 봤을 때 볼보 XC40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XC40과 비교를 하자니 지금 이보크의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비슷하지만요. 하지만 또 같은 가격대의 모델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BMW X3가 있겠고 벤츠 GLC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두 차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대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차량의 크기가 이보크가 좀 더 작습니다. 이제 실제로 주행 질감이나 퀄리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XC40이나 X2 모델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것 같고요. 또 X3나 벤츠 GLC 같은 모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사이즈가 작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 바로 이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없던 세그먼트의 차량들, 이런 차량들을 좀 원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됐었죠. 기존의 1세대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누적 판매 80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랜드로버 모델 가운데 가장 빠르게 이 80만 대 판매를 기록한 모델이 됐었죠. 아무래도 이 이보크는 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그리고 랜드로버 브랜드라는 이 브랜드 가치를 보고 구매하는 그러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풀모델 차량이다 이보크를 만나봤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만큼의 변화 그리고 상품성이라고 좀 평가가 되는데요. 기존의 이보크가 새로운 디자인의 독특한 랜드로버 모델이었다면 기존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내외장 소재라든지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레인지로버의 라인업에 속하는 레인지로버 패밀리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보크는 이보크인 것 같습니다. 벨라라든지 다른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든지 다른 모델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매력들을 이보크가 선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랜드로버 브랜드의 이제 엔트리 모델로서 많은 분들이 랜드로버 브랜드를 찾는데 이 이보크가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습니다.